우리가 방송으로 엄청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가 여론조사가 안 나오게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존경하고 살아가는 어마이뉴스가 실제로 여론조사를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손숙희님 감사하고요. 어마이뉴스가 리얼미터랑 윤석열 정부 검찰 관련 국민 인식조사, 여기는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율 같은 거 아예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딱 질문 5-6개만 물어봐요. 첫 번째, 대장동의 50억 클럽 특검 필요해? 안 필요해? 물어보니까 74.4%가 이게 여론조사 결과지. 맞아. 국민들이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 74.4%가 특검이 필요하다 이야기. 이 50억 클럽 특검은 결국에는 대장동 특검이에요. 근데 난 골 때리는 게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22.2%가 누구냐. 과학이죠. 이게 딱 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하는 그 퍼센티지로 똑같지 않아요? 모닝 컨설트에서 늘 나오는 22%. 자,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도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묻지 않고 검찰 최근의 수사 등에 관련해서만 물었을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60%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38%예요. 이분들은 이제 계좌 활용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것도 있고 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8%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정말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특검을 했을 때 김건희의 어떤 죄가 드러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군 같은 내가 진짜 열받는 게 그거야. 김건희 특검하면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럼 이재명 수사해서 구속시키면은 핵전쟁 안 일어나니?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김건희는 보호해주고 싶고 이재명 꼴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조정은 머릿속에는 한동훈만 생각나나 보죠. 뭘 헛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핵전쟁이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론조사라는 게 왜 우리한테 여론조사 안 오지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체 인구 5,200만 중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 18세 이상한테 전화를 하면 그중에 1,000개가 필요한데 자주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새날 보는 사람만 전화를 받겠냐고요. 동네에서 정치 조금 아는 일반적인 중도층 또는 어떤 경우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동네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정광훈 유튜브 보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전화를 받는 상태에 있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날마다 가요. 자, 전화를 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4명 중에 누구 찍으시겠냐? 최고위원은 누구 찍겠냐? 2명이 올라가면 누구 찍겠냐? 뭐 그런 얘기 쭉 물고 윤석열 지지율 잘하고 있냐 물어보고 하다가 다음에 하니까 중간에 끊어버리. 계좌 좀. 우리 같은 사람은 끝까지 지켜요. 네. 난 방송 중간에라도 나가서 저는 해요. 생방송 중에도. 진짜. 중요하니까. 근데 낮에 일하는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하기 힘들 거고 시간이 많더라도 그 전화가 오는데 갑자기 계속 물어보잖아요. 아니 세상에 뭐 여론조사 하는데 15개 질문 물어보면 중간에 이탈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라서 어마이뉴스가 진짜 기가 막히게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 질문 문항만 좀 읽어줘봐요. 검찰에서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나친 과잉 수사라는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공감한다 53.5, 비공감한다 43.1. 10%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모든 난리를 언론이 아주 지금 언제부터 한 1년 넘게 계속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근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대를 빼고 윤석열 지지 같은 거 싹 빼고 그냥 물어봤더니 이재명 수사가 과잉이다. 53.5가 공감을 한다는 거잖아요. 비공감은 43.1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여론전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기고 있는 거죠. 우세하네요. 그런데 언론은 그런 짓거리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여론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들 뭐 돈 좀 적게 들려고 질문 한 15개 넣고 이탈한 꼭 그런 질문은 마지막에 있다.
국민의힘 한 10개 물어보고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걸 물어보면 당연히 불리하게 나오죠. 거기서 항상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 몇 프로 이상 낮게 나오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 공감도 매우 공감과 그냥 공감이 있잖아요. 과잉 수사를 매우 공감한다는 답이 43.2로 가장 높아요. 전체로는 53.5가 과잉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43.2%는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 새끼들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근데 저기 비공감 43.1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4.1은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과학이지 아주. 사이언스야 아주. 다음에 재밌는 게 과잉 수사라는 의견이 대전, 충청, 세종 지역이 가장 높아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 의외인데요? 물론 이제 표본이 작죠. 1000명 중에서 이제 그 대전, 충청, 세종에 계시는 분들이 답을 한 거겠지만 수도권보다 대전, 충청, 세종 지역의 분들은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과잉이라고 보는데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민심이 바로 밑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충청도권에서는 더군다나 윤석열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재명 수사가 과잉 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지역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별로 한번 볼까요? 20대는 55.7%, 40대는 62.9%, 50대는 62.2%가 과잉 수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최근의 여론조사는 60, 70대들이 너무 과잉 대표됐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는 그래도 한 10%, 20% 차이가 나는데 60, 70대에서 한 3, 40% 차이가 나면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거지. 그래서 70대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이 53%. 그래도 생각보다는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죠. 윤석열이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지지율 다시 떨어질 텐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호명해 드리지 않은 20대, 40대, 50대 말고 30대, 60대는 공감한다 47, 비공감 46, 60대는 공감한다 47, 비공감 50 이런 정도라서 근소한 차이란 말이에요. 약간 중립지대가 있고 나머지 20대, 40대, 50대는 압도적으로 과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70대에서는 비공감이 조금 더 많은 거고 그 결국에는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이재명 과잉수사라고 보는 사람이 과반을 넘고 공감하지 않는다가 43 정도 되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또 함정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그 난리를 쳤지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새날의 힘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덕수가 새날 보고 알았다고.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어요. 현 검찰을 신뢰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질문은 싹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56.4%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여론조사죠. 여론 조작이 아닌 여론조사의 결과네요. 그래프도 나오죠. 검찰 신뢰 안 해. 56.4. 신뢰합니다. 41.7. 거의 과학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과잉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 그 건이 있기 전에 사법부 신뢰하십니까? 검찰 신뢰하십니까? 밑바닥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정치 아젠다로 변질되면서 윤석열은 잘하는 총장이 돼버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냐고 물었습니다. 57.5%가 맞아 검찰공화국이야 답을 하고 있어요. 검찰공화국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까 그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과잉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수치가 비슷해요. 예. 과학이네 진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여론인데 지금 로텐도 홀에서 우리 지금 한 100여 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을 하면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 관철을 위해서. 근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의원들이 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 여론조사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로 왜 있잖아 다 캠프마다 그쵸. 전화 열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이 과표집돼 있어요. 이 여론조사도. 자 다음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검은 유착에 공감한다 56.8. 국민들 현명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네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나 이런 거는 이미 법정에 가기 전에 국민들 여론으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깨어 있는 시민들의 그 숫자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정치 개돼지였는데 요즘 하는 그 검찰 행동들이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정치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금은 검찰공화국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세 검찰공화국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말 조금만 요만큼만 관심이 있어도 야 검찰이 왜 이래 뉴스에서 왜 이렇게 검찰 일이 많이 나와 내가 살면서 이렇게 뉴스에서 압수수색을 이렇게 많이 들은 게 처음이야 이런 국민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전당대회 효과 분명 이펙트가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60대 이상이 결집해서 만들어낸 허구 있잖아요.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시원하게 시원하네. 노조 때려잡고 그 고집불통인 그 양반들이 윤석열 지지를 올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지지를 오른다는 착시는 많이 안 오르는 이유가 60대 이상만 지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20, 30, 40대, 50대는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다음에 결국 60대하고 70대의 압도적인 지지가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요? 국민 전체 여론이 오른 게 아니라 이분들 내가 막 폄훼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이야기 좀 참겠는데 내가 유튜브 방송이니까 할게요. 뭐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목숨 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하면 난방비가 낮아진답니까? 이분들은 저는 일종의 세뇌를 시킨 게 종편과 그 보수 언론 조중동이라는 종이 신문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계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가끔 새날에 이렇게 뭐 실시간 채팅창이나 아니면 댓글에 나 60대인데 너무 60대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분들 60, 빼고. 네, 그분들 빼고 아시면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몇 주 동안 이재명 요즘에 유동규까지 날로 유튜브 방송 나오고 지랄이잖아요. 그렇게 선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그렇다 보니까 언론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선동을 엄청 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앙일보 민주당 지지율 26%, 국민의힘 39%, 사법 리스크 현실로. 에라이. 그렇게 믿어 그냥 쭉. 그러고 살아라 야씨. 그러니까 결국 응답자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엄청난 차이도 한 몫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약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그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를 받아야 된다. 어찌됐건 받아야 된다. 그 숫자를 조작하지는 않아요. 여론조사 받으면 윤석열 지지율 쉽게 표현하면 좀 더 약간 좀 비약을 하면 여론조사 우리가 잘 받으면 탄핵도 시킬 수 있다 해요. 돈 들지 않잖아요. 물론 전화가 와야 문제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전화를 딱 한 번 받았는데 왜 그 딱 표집이 되어 있으면 뭐 연령대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연령대를 좀 예.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그래도 보수 받자. 언론들의 여론조사 장난질로 이제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 현실로.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자, 아까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랑. 이런 것도 있어. 세계일보.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 민주당 지지율 여에 추월당했다. 서동요를 부르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아유, 그렇게 사니까 좋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여론조사를 갖고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빼고 여론조사를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봐봐. 근데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념별. 이게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 중에 갤럽.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수 336명, 진보 240명, 약 100명 차이. 지난주 MBS 진보 247명, 보수 327명. 이것도 이제 100명에 100명 정도 가깝잖아요. 가까운 차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게 여론조사에 진보 보수 중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저쪽이 여론조사 활성화돼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왜? 내가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여론조사가 오면 관심 있으니까 나는 김기현 찍고 싶으니까 나는 안철수 찍고 싶으니까 이 활성화돼 있는 사람들이 과표집되는 걸 갖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런 여론조사에는 그 문항만 넣게끔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몰아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민주당 지지율 같은 걸 넣어버리면 안 되고 여론조사의 주제를 한정시켜야 된다는 거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련한 여론조사.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이렇게 딱 정해놔야 되는데 그거 장난치면서 애들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율 잘 안 안 나온다는 나온다는 걸 거예요. 완전. 지난 대선 때 그 여론 조사 결과가 여론을 견인한다 그렇죠. 이런 것 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로 삼았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 홍정민 의원이었나요? 이 여론조사 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새로운 법안들을 발의는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후에 통과됐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푸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정된 그러니까 명확한 선을 뭔가 그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무적인 건 뭐냐면은 중도층한테는 윤석열 거의 밑바닥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한 500번 말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 중도는 없어요. 네. 사람한테 완벽하게 중도라는 게 뭐야? 극중주의라 그래갖고 딱 중간 이건 없는 거고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건데 자기 성향을 이를테면 윤석열 부끄러워서 나 보수라고 말하지 못하는 샤이보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개혁적 보수라 그래서 나라가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도란 이름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극중주의자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요. 안철수 포함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그저 무지개떡이라고 하죠. 비꼰을 하고 이제 센터리즘이라고 저스트 센터리즘이라고 그런 정도였는데 그 보수 지난주 갤럽 중도층을 한번 보면 윤석열 잘하고 있다가 28밖에 안 나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66이에요. 요게 이제 스윙보터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윤석열 지지층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못한다고 알고 있는 내 주위에서 들리는 말이 그런 거예요. 관심 없는데 아이고 전 모질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를 갖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과 보수 언론이 야 이재명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물러나야 돼. 여기에 선동돼가지고 민주당 출신이라면서 말하는 그런 자들이 몇 명 있죠. 핵심은 그거예요. 자, 같은 기간에 미디어토마토, 그때 갤럽이랑 미디어토마토의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와요. 민주당 43.7, 국민의힘 41.9. 원래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한 10% 앞서는 여론조사예요. 근데 저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예요. 컨벤션 효과. 활성화돼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더 낮지가 예. 않아요, 지지율이.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집권 초기에 야당인데 이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건 전 사실 이거 이재명 대표 힘도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그리고 똘똘 뭉쳐 있는 우리 당의 지지 세력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보수 언론에 나가는 패널들, 민주당 쪽 패널들도 그쪽에서 요새 민주당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럼 같이 말려서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 전혀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많다라는 것을 언급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마치 뭐 국민의힘이 그럴 만하고 우리는 뭐 그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때 보면 좀 진짜 이건 아닌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 여론조사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이다. 기술 쓰기 나름이고 근데 거기에 너무 선동돼가지고 세상에 조선일보가 뭐 여론조사 공정 같은데 그걸 끌어와가지고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로 선동하는 유튜브 방송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결국엔 그게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면 민주당이 사실상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놈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억울해. 억울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검찰의 아가리 속에 딱 집어넣어서 구속이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있잖아요. 그 화살이 검찰한테 가겠어요? 민주당한테 가지. 그러면 민주당 자체는 총선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갑니다. 좀 선수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면 투표율은요. 전국민 100%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총선 투표율 많이 나와야 60%가 안 나옵니다. 60% 정도가 나오면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 중에 투표권 가진 사람 중에 60%만 나오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이 잘했을 때만 반응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사고를 당해. 민주당은 아무것도 못해. 그럼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 안 나가면 선거 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 지지층 현재 여론조사에 나오는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다 나가면 민주당 200석도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죄 없으면 나가서 영장 심사 받아라 같은 개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선동하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끌고 와서 장난치는 거죠. 이재명 때문에 정당 지지율 떨어진다고 말하는 건 다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정치 모르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번에 저 유인태 전 아유, 국회 사무총장도 그런 개소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휴 나이를 어디로 드셨을까. 정치 젖불도 모르는구나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보수 언론을 봐서 그런 거예요. 새날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뭐 이거 특권을 포기하고 구속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나오겠지가 아니라 쟤네들은 보수 언론과 검찰은 이재명이 죄 있는 걸로 확정지어 버린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뭐 이걸 몰라. 결국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언론이 이재명 억울하다고 설명해 줍니까? 아니에요. 진짜 죄 있어서 저렇게 들어갔다고 하죠. 난리를 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머리가 자체가 비정상인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들을 하십니까? 언론이 선의를 봐서 이재명은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언론이 어디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구속됐겠지. 그런 짓들을 지금 여론조사와 그런 선동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머리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정치 조금만 해도 알잖아 머릿속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적으로 뭔가를 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생각을 하고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한테 유리한 점이 있을까? 저는 그럴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왜 현상 파악을 못하나 싶어요. 요즘에 그 국민의힘에서 유행어가 있잖아요. 이재명 당당하면 영장 심사 받아라. 아이고. 뭐 당당하면 나가서 뭐 조사 받아라. 그게 국힘 논리잖아요. 그 국힘 논리에 민주당의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 그러니까 계속 채널만 돌려서 뉴스만 나오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거기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쪽에서 그런 말씀 국민의힘 논리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없는 이후에 민주당의 그 세력화에 있어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에 그 이재명이 아닌 세력이 잡을 수 있겠어요, 주도권을? 전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정치는 스토리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낙연 당대표가 있다고 칩시다. 이낙연도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닌데 영광의 스토리였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랬죠. 지명한 국무총리. 그렇다 보니까 결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재명과 스토리를 같이 온 사람들은 길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역사에서 이재명 비리는 안 나오고 박근혜든 뭐 이명박이든 심지어 문재인 정부까지도 약간 뭔가 좀 탄압과 그 소외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스토리 속에 예를 들어서 그 스토리를 끌어오는 힘은 뭐냐면 이재명이 첫 번째는 깨끗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둘 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을 억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77.7%의 당대표를 세워놨는데 죄 없으면 수사받아라 같은 소리는 최소한 우리 쪽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유죄 확정이에요. 여론전에 지는 거라고. 나 같으면요. 국회 모든 걸 보이콧하고 장애투쟁하면서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딱 그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면 나가서 영장 심사 받아라 같은 소리 하는 건 나 정치 모르는 바보요. 윤석열하고 비슷한 바보요. 그거 인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이재명을 검찰이 아가리 속에 집어넣어서 만약에 구속이라도 시키게 되면 민주당 끝난다니까요. 제가 장외 집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못하면 민주당 망한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론조사 이야기였고요.